대륙 공부할 때 가장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역사? 아, 그쵸. 또 역사가 나오는데 생도 하면 빠질 수가 없어.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대륙하는데 뭐 어디 장교가 몇 년도에 뭐 어디서 옮겼고 뭐 그게 어디 국가에서 옮겨졌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 보이는 척 할 때만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생두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는데 여러분들 마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알고 먹으면 뭐 좋다 이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실전에 바리스타고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손님한테 같은 가격 대비 좋은 커피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그런 걸 아직 공부하고 있다. 더 좋은 내용들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알지? 너 왼손이야? 나 오른손? 네. 하나 둘셋 에스프레소. 정복기. 아 아니다. 제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아 미안합니다. 끝났으면 미리 말씀을 하세요. 오케이. 아 에스프레소. 전복기.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어서 생두를 할 차례인데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 거 영상에 대한 댓글들이 아주 좀 좋은 반응들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저희를 이제 좀 뭐랄까 저희와 비슷한 여기지 않아요. 네? 하찮게 여기시지 않아요. 아 그렇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물론 우리 구독자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맞아요. 많았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격한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커피는 실전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지 뭐 역사 이런 거는 조금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생두 산지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을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알면은 어디 가서 뽐낼 수만 있다.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농장에서 그 농장주가 어떠한 시도를 했고 뭐 그런 게 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그냥 큰 때려와적인 특징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커피에 생산되는 이제 벨트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커피 벨트요? 그렇죠. 커피 벨트라고. 여기 24, 저기 24예요. 아 그렇죠. 네. 일단 커피 같은 경우는 지구가 이제 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맞아요. 하고 약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기울였을 때 이제 태양과 가장 가까운 부분 그 라인을 보고 이제 우리는 적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커피 하려면 일단 좀 약간 지리적인 것도 맞아요. 지구과학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다른 나라 지역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기구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축구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면은 이제 커피 생산 지역들도 좀 잘 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그 적도 지방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이 24, 남이 24.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막 괜히 막 북이 28도 되는 데서 자랐다 뭐 이런 걸로 하면은 당신은 초등학생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커피 벨트에 있는 구역들이 이제 커피를 생산하기 좀 좋다라고 하는 기후기는 하고요. 어쨌든 그거에 벗어나서도 키우긴 합니다. 이제 좀 약간 열악한 거지.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보셨을 때 일단 몇 가지 대륙으로 나눠지죠. 보통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 아시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아프리카, 아시아, 그 다음에 중남미라고 맞아요, 보통 중남미. 많이 쓰니까 네, 중남미로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간 그 세 가지 대륙에서 이제 커피들이 보통 생산이 되고 그 대륙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가들이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먼저 대륙별 특징을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뭐 평균적인 커머셜 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특수한 마이크로라시나 뭐 게이샤 품종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균적인 일단 뭐 중남미 커피부터 가볼까요? 네. 중남미 커피의 전반적인 특징은 좀 뭐가 있었을까요? 중남미 그 COE 막 코스타리카, 네, 다 제외하고, 다 그냥 제외하고. 막 콜롬비아, 그냥- 막 가테말라. 그냥 평균적인 중남미다 하면 딱 플랫하다. 그렇죠. 그냥 플랫합니다. 그냥 맞아요. 커피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뭐 깔끔하다. 맞아요, 깔끔해요. 워시드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커피 생두를 키우는 농장들을 보면은 그리고 뭐 약간 뭐 부드러운 산미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깔끔하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중남미 커피, 특히 콜롬비아, 가테말라에서는 약간 훈연의 맛이 난다 그러고 약간 상목 맛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콜롬비아에서요? 콜롬비아에서도. 아, 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훈연이 향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계열의 향이나 삽목 같은 향은 좀 과테말라? 과테말라랑 콜롬비아에서. 아, 과테말라랑 콜롬비아. 과테말라 좀 그래요. 근데 콜롬비아는 그냥 깔끔한 탄자니아 케냐 느낌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보통적인 커피들로 봤었을 때는. 어제 고르타라고 볼 수 있고 어제는 중남미적인 특징은 어제는 뭐 밸런스가 좀 좋고 맞아요. 뭐 깔끔하고 뭐 산미가 부드럽다. 이렇게 좀 정리를 편한 커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특징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 보면 그쵸. 네. 플랫하다. 밋밋하다. 복합적이지가 않다. 컴플렉스하지 않다. 아 그렇죠. 굉장히 컴플렉스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나는 뭐 근데 중남미 커피를 좋아하는데 너네 무슨 소리냐 이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중남미 커피가 저희가 말하는 평균적인 중남미 커피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마이크로라 커피라든지 뭐 컵 오브 엑설런스라든지 뭐 그런 커피들의 좀 특징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뭐 예측 불가한 맛들인 거여서 사실 뭐 여러분한테 걔네 그런 커피들 보고 플랫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 자 그다음에 아시아권 커피의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매워요. 건열 반응의 향미분들이 조금 많아요. 맞습니다. 좀 매콤하다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요즘 막 웃긴 말로는 되게 매콤하네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미안합니다. 커피할 게 아니면은 커피 할지 말고 일상에서. 그래요? 뭐 되게 웃긴 말이나 허를 찌르는 말을 했을 때 뭔가 타격이 크면 되게 매콤하네요 이러더라고. 신세대시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시아권 커피는 약간 스파이시한 향미군. 뭐 약간 피망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뭔가 어니언, 양파. 그렇죠. 양파, 대파, 얼리어셔스 맞나? 얼리어셔스 맞습니다. 최근에 날 중이었어요.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 있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약간 토양의 맛. 맞아요. 토양의 맛이라기보다 토양의 향이 맞겠네요. 미얀마 커피나 그런 데에서 그렇죠.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있는 스페셜티도 당연히 그런 향이 안 납니다. 네, 저는 또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권 커피에서는 어쨌든 약간 뭐 뿌리 계열의 뭔가 인삼이나 홍삼 같은 그런 향들도 좀 날 때도 있고 그런 스파이시한 향들이 있지만 그 대신 약간 스윗함, 단맛이라든지 스윗니스라든지 그 다음에 바디감이 좀 좋을 때도 있었죠. 맞아요. 강도가 되게 좋았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륙. 아프리카. 그렇죠. 저희가 좀 좋아하는 대륙이죠. 맞아요. 보통 커피 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웬만해서는. 그렇죠. 근데 또 모르겠다. 또 중남미가 컵 오브 엑설런스가 많이 발달돼서 맞아요. 사실 에티오피아도 컵 오브 엑설런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아예 안 없었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모르겠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시 좀 아프리카로 가보면은 아프리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맛의 특징이요? 네, 전반적인. 밀도가 좀 다 단단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커피들이. 그렇죠. 로스팅 했을 때도 그렇고. 맞아. 그리고 또 되게 바디의 품질도 되게 좋은 편이었고 그리고 유기 반응의 향미분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다른 대륙 커피에 비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전반적으로는 뭐 약간 다른 커피들에 비해서는 좀 특색이 있다. 맞아, 뭐 복합적인. 꽃이나 과일, 뭐 얼그레이 뭐 이런 향미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편이었죠. 그리고 저희도 커피를 계속하고 여러분들도 커피를 계속 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사보잖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이 커피 저 커피 뭐 컵 오브 엑설런스 스페셜티 마이크로낫 아니면은 뭐 옐로우 허니 뭐 이런 식으로 가공 방식으로 쪼갤 수도 있고 등급별로도 쪼개서 막 살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에는 이거는 뭐 제 주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 주관을 따라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같은 10,000원짜리 생두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보통 중남미 거보다는 아프리카가 좀 더 월등해요. 같은 가격 대비 평균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엔 많이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비싼 생두들 있잖아요. 뭐 10만원 이상대 생두들 맞아. 그런 거만 봤었을 때도 물론 그 중남미의 커피도 10만원대 이상짜리들도 굉장히 뭐 맛이 있고 뭐 커핑 점수 막 80점 후반 90점 초반까지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에티오피아 10만원에는 못 미치는 그치 그런 아쉬움들이 보통 더 많았지. 맞아. 중남미께 이길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같은 동급 대비 뭔가 전반적인 플레이버나 맛의 화려함 뭐 아까 말했었던 컴플렉스 뭐 그런 복합성적인 부분들까지도 보통은 이제 아프리카가 좀 더 뛰어났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아니까 이걸 뭘 해야 돼요?
생두에 대한 또는 원두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얼추 조금씩 배우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배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에스프레소 총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추출 시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죠? 원두 선택과 추출 세팅.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추출 변수들, 뭐의 증가에 따라서 무슨 맛이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 커피가 뭐 바디감이 좀 좋은 커피였고 그 다음에 뭐 디게싱 편을 좀 응용을 하자면 뭐 숙성도 좀 잘 됐다. 그랬었을 경우에 굳이 막 많은 도지향을 넣어서 막 커피를 내리면은 너무 바디감이 뭐 치우쳐진다라든지 뭐 이렇게 너무 써진다라든지 또는 농도가 진해서 텁텁해진다라든지 뭐 약간 요런 경험적인 것들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사용하는 원재료가 무슨 맛의 특징적인 게 있는지 모른다, 데이터가 안 써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산지 정도만 써있는데 뭐 마을도 안 써있고 가공 방식도 안 써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냥 플랫하게 내려보세요. 그냥 내리고 먹어보고 얘 대충 어떤 뉘앙스고 느낌이니까 좀 어떻게 설정을 바꿔야지 요렇게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셰프들이 요리하는데 소고기 두께 고려 안 하고 구울까요? 아니요. 그렇죠.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팬 스테이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얇은 두께로 썰을 거고 만약에 오븐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구워서 레스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오븐에서 속까지 어느 정도 익히기 위해서 오븐을 또 사용을 했다가 다시 또 구워줄 거고 이런 이제 스킬들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재료들에도 어떤 추출 도구냐 또는 같은 원두래도 어떤 내가 그라인더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필터 바스켓을 쓰냐에 따라서 얼만큼 담아서 어떻게 쓸 건지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10번 만에 수정할 거를 2번 만에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홈바리스타로 많이 이제 있으신 분들, 이제 집에서 커피를 내려 드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원두를 소중하게 더 여길 거고, 물론 이제 바리스타들도 소중하게 여기긴 하겠지만 현장에 있으신 바리스타들도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데에도 내가 원두의 소모량 없이 굉장히 적은 세팅 값으로 원두를 굉장히 조금 쓰고 빠르게 맛있는 커피를 세팅해서 뭔가 가족이나 친구한테 제공을 했다.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막 모르는데 그냥 내 입맛은 맞아 이러고 가면 그냥 저희 영상 보지 마세요. 어때요? 가겠나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절도가 넘쳤어요. 절도가 넘쳤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륙적인 부분들 저희 영상 말고도 뭐 책이나 이런 것도 공부하실 때 어쨌든 그냥 전체적인 큰 틀 이런 거 배우고 평균적인 재배고도 뭐 어떻구나 이런 것들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륙 공부할 때 가장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역사? 그쵸. 또 역사가 나오는데 생두 하면은 빠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대륙하는데 뭐 어디 장교가 몇 년도에 뭐 어디서 옮겼고 뭐 그게 어디 국가에서 옮겨졌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어 보이는 척 할 때만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생두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는데 그게 다 여러분들 마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알고 먹으면 뭐 좋다 이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실전에 바리스타고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손님한테 같은 가격 대비 좋은 커피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사람인데 그런 걸 아직 공부하고 있다. 더 좋은 내용들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게 핵심 포인트죠. 손님한테 쓸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손님들 더 하는 척 하니까. 맞아요. 손님들도 지겨워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좋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제발 다음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다음 영상 중요한 맞아, 가공 방식. 프로세스, 가공 방식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볼 거기 때문에 일단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가공 방식의 틀과 그다음 요즘 시대의 가공 방식은 어떻게 변했으며 그리고 그 가공 방식마다 이제 어떤 변화에 따라 무슨 맛이 바뀔지 그리고 내가 원두를 보고 어떤 가공 방식인지 알고 그걸 어떻게 추출에 대입을 시킬지 그런 것들까지 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다음 영상은 이제 필수적으로 보셔도 되고 오늘 영상은 지겨웠다면 그냥 끄셔도 됩니다. 네, 그 대신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봐. 이 정도까지. 약간 저희도 쉬어가는 타임이었어요. 요번 영상은. 자, 파트 2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파트 3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